그 138페이지 35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35번. 그 과표하고 세율이 나오죠. 과표 세율. 그죠? 일단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죠. 얘는 시가 표준액 그러죠. 얘가 이제 보유세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가 있다? 공정시장가액이죠. 공정시장. 자, 이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얘는 이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죠? 뭐만? 토건주만 된다 했죠? 토건주. 그죠? 토지건축물주택. 여기가 얘는 토지건축물주택. 그러니까 이 비율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토지건축물은 70%, 얘는 70%, 쟤는 60%라 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 그럼 여기서 뭘 정리해야 된다? 토건주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얘네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시가 표준액이다. 여기서 법인 그랬다 해서 여기 법인은 뭐 법인 장부상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취득세 얘기고, 이런 보유세니까. 그죠? 이게 답니다. 얘는 뭐 내용 자체가. 그죠? 그럼 35번은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표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표준세를 100분의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는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50% 범위에서. 근데 그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아니고 당해년도. 그러니까 50% 경감 얘기가요. 탄력세율이라거든요, 우리가요. 그럼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얘가 이 재산세 이렇게 세 군데 나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문제 낼 때 얘는 뭐가 잘 나오냐면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럼 얘는 땡 틀린 거고. 왜 얘는 안 된다 했죠? 얘는 부동산 등기에 하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세 전체가 가감 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려면 등록세의 경우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해서 100분의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이것만 돼. 그럼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할 때는 낸 등록세는 가감 조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는 지금 나온 대로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하나여 적용한다. 이런 말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죠. 특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문제 푸실 때 조금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그 지금 35번의 1번도 5년간 아니고 당해년도 그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뭐 건축법상은 이제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우리 세법이 좀 다르다겠죠. 세법은 이렇게 얘가 원룸이 있다, 방은 여러 개다, 그죠? 했을 때 이거를 원래대로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각각을 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얘를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고 해서 얘가 공동주택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이거를 전체를 단독으로 봐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 두 군데 나온다 했죠. 주로 나오는 게 어디? 재산세하고 양도세. 그죠? 맞물려서. 자, 이건 뭐라겠어요? 유리한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유리한 쪽으로. 그죠? 자, 그러면 양도세는 방이 여러 개예요. 근데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 방은 여러 개야. 이런 게 있죠. 양도세에서. 이 다가구 주택을 각각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각각 양도하면 각각 주택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서 우리가 원룸 하나 팔면 1세대 1주택 2년 무효 비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산세는 이 주택의 세율이 뭘로 돼 있다?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거든요. 누진세율. 누진세 뜻이 뭐라겠어요?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럼 얘를 전체를 하나로 봐서 과세하는 경우와 이 각각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어느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느냐? 전체를 보는 게 과표가 커지니까 누진돼서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는 뭐라고 나와요? 각각 독립된 항구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토지가 문제인데 이 부속토지는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로 보면 그냥 전체 부속토지 그러면 되는데 이걸 각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아파트하고 똑같다. 아파트하고 똑같다. 아파트 대지권 지분 등기 돼 있죠. 그 아파트 대지권 지분 등기는 뭘로 안분한 거예요? 전용면적으로 안분한 거죠. 전용면적. 그죠? 그럼 얘도 뭘로 안분해?
면적 비율로 안 벌어. 얘는 면적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 지문이에요. 이거 35번 지문이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몇 년 전에 나온 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한 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건 정답이 2번이네요. 3번은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 주택은 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얘는 별장은 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래 맞는 거죠. 고급 주택 얘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조심하시고. 4번 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나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네? 그러니까 해답 보지 말고 왜 틀렸어요 이거요? 자, 이게 맞나 보세요? 그쵸. 추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했죠?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둘이 시가 표준으로 안분해서 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자,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OX. 자, 그러면 다시. 자, 서로 다른 경우는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뭔다?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으로 안분한다. 맞죠? 다시. 자,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맞아 틀려? 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지나가서 맞다 그러고 여기 잘라가면 얘는 틀리다 그러고 이게 돌아버리네. 그 시험이 세율 파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못 맞춰요. 같은 말이잖아. 두 개를 합해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이 나온 금액을 둘이 안분해서 낸다 그러죠. 그러면 잘라가면 당연히 세율을 어떻게 곱해? 달라도 각각의 소유자별로 각각의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면 이거를 둘이 안분해서 나눠내는 거예요. 지금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그치. 소유자를 구분 계산한 과표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걸 물려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안분해서 낸데 이렇게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잘라가지고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제 헤매는 거죠. 대답할 땐 쭉 넘어가. 말로도 그 하잖아. 본인들이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안분한대. 해놓고 나중에 얘만 딱 물어보면 막 버벅거리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게 아닌 거야. 대충 넘어가고 여기만 아는 거지. 잘라가니까 중간에 모르는 거죠. 그 4번을 막 의외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막 다 이게 뭔 얘기인지 하고 막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표정으로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다니까. 4번 틀렸죠. 두 개를 합한 과표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5번은 왜 틀렸어요? 70이 틀렸잖아요. 70. 몇 프로예요? 60. 그때 어떤 분이 뭐라는 속으로 야, 고급 주택이니까 70 아니야? 그러니까 60. 다 주택이 60. 토지 건축물만 70. 그죠? 얘는 60. 틀렸죠. 답이 2번이에요. 자, 지금 이게 기출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난이도를 따지면요. 여러분이 풀 때 체감할 때는 좀 어렵다 혹시나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내용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기본적으로 맨날 듣는 지문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올라가고 살 것도 그냥 비슷해요. 그냥. 그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없잖아요. 단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기억을. 그죠? 기억만 되살리면 되는 거죠. 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율 한번 보세요. 세율. 뒤로 훅 넘어가서 41번에 가면 그 세율이 나와요. 최근에
얘가 세율이 나왔죠. 작년에도 얘가 세율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죠? 근데 얘는 대상에 따라 틀리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작년 시험 뭐가 나왔냐면 토지가 나왔어요. 토지. 근데 아까 토지 우리 배울 때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분리, 별도, 종합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세율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일분리 가서 5굴개에서 4%, 저율의 0.07, 0.2% 이거죠. 이게 세율이고 여기는 누진이에요. 0.2에서 0.4% 이렇게 돼 있고 얘는 0.2에서 0.5%예요. 누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 처음은 근데 과거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와요. 세율 물어보네. 염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염전이 여기 어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요. 염전이. 아까 염전 많이 나왔다 했잖아. 0.2%. 이거는 못 풀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되면 왜? 이거 어떻게 일일이 외워요? 근데 작년 시험은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목장용지 그러면 뭐예요? 막 군지역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인 목장용지는 세율이 얼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놓고 목장용지가 뭐래? 분리과세 대상이라잖아. 그럼 얼마야? 0.07. 작년 정답이 걔가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나오긴 했지만 문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왜?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구분 정도는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낸 거죠. 그 말은 올해는 얘가 세율이 단독으로 나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얘는 출제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가장 세율의 기본은 뭐라 했어요? 이 건축물하고 주택이에요. 이 두 개. 얘네들은 이제 지문상으로 언급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최근에 세율이 자꾸 나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건축물은 뭐라 했어요? 일반 건축물이 있다. 이건 얼마다? 0.25. 1000분의 2.5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있어요? 시지역 이상의 어디에? 주거지역 등에 뭐가 있다? 공장이 있다.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이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 용지는 뭘로 간다? 원래는 종합을 해야 되는데 뭘로 간다? 별도로 간다. 그럼 토지는 별도 합산하고 그 공장 건축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자, 이때 건축물은요.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거지역 등이 오지 말아야 했는데 왔으니까. 해서 그거 2배에서 1000분의 5, 0.5%로 갑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주거지역 등의 공장에 오면 안 되는데 왔다. 거기 맞추면 되고. 공장이 또 있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뭐한다? 신증선한다. 자, 이거는 아까 취득세 나왔던 거죠. 이는 중과세 어떻게 한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의 사판세율로 간다 해놓고 갖고 계시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일반 건축물의 5배를 합니다. 대신 5년간만 중과세가 되죠. 얘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더 이상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 말은 5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바뀌어도 승계 취득한 자한테 남은 기간만큼 중과세를 하겠다. 그럼 얘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이사갈 때까지요. 주거지역 등이 왔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오골계. 아까 오골계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 그리고 건축물도 사치성이니까 똑같이 몇 프로? 4%. 건축물 사실 이게 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단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가면 여기 공장, 여기도 공장이잖아요. 둘 다 공장이죠. 근데 이 공장은 업종이 2개가 있어요. 도시형이 있고 비도시형이 있다 그래요. 도시형과 비도시형이 있다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 얼굴도 도시형이 있고 비도시형이 있다고. 그죠? 본인들도 보면 거울 보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도시형인지 비도시형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뭐 다 도시형이라고 생각하겠지, 본인들은.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으죠. 제가 준도시형이에요. 제가 준도시형이니까 저를 기준으로 이제 도시형 이렇게 다녀요. 도시형은 딱 일단 특징이 있어. 얼굴이 희물건하죠. 햇빛 못 봐가지고 피죽도 못 먹어. 절벌 이런 사람들이 도시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뭐 다 건강하게 생기셔가지고 뭐 도시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장도 업종이 도시형과 비도시형인데 이게 다른 뜻은 아니고요. 도시형이란 개념은 그러니까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어야 되죠. 고치려면 차 고장나면 그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도시가스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걔가 여기에 해당돼요. 과밀 공장은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를 안 해요.
비도시형만 중과세가 되고. 근데 여기 공장은 어디 있다고요?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어. 그럼 얘는 뭐야? 도시형, 비도시형 전부 다 중과세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도시형 업종 중과세 안 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옆에 자동차 정비 공장 쏟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살 수가 없죠. 그 정부 맨날 시끄러운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업종 불문이야. 이유가 뭐다?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만약에 언급이 되면 얘도 공장이고 얘도 공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면 헷갈리죠. 당장 이것만 해도 여긴 5배인데 얘한테 뭐라 그래요? 여기 있으면 0.5% 5배 중과세 한다. 그럼 또 맞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봤자 건축물 4개밖에 없어요. 네, 종류로. 그죠? 그 나머지가 주택인데 주택이 별거 없어요. 누진으로 돼 있어. 그냥 0.1에서 0.4%. 자, 대신 얘 나오면 뭘 기억해라?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별장. 별장은 사실상이니까 4%예요. 대신 뭘 기억해야 돼? 별장도 과세 방법이 누구랑 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이 말은 얘는 별장도 건축물 토지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우리가 별장 그러면 뭘 말한다? 토지 건물 합해서 별장. 둘의 차이점은 얘는 4%, 얘는 누진세, 요 차이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거죠. 나머지는 뭐 얘는 0.3%인데 참고로 우리가 재산세에서 세율 가장 높은 건 고급 선박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토지 빼면은. 그죠? 그래서 건축물 주택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번 문제 보시면 세율 이게 나와있어요. 41번.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모두 몇 개인가? 제일 안 좋은 몇 개인가? 그죠? 기억. 분리과세되는 전답과손. 그러니까 분리과세되는 뭐라는 게? 농지란 얘기죠. 작년에 분리과세되는 목장용지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정답? 이거 맞죠? 0.07 맞고. 니은 분리과세되는 공장용지는 0.2%입니다. 0.25는 건축물, 일반 건축물. 그죠? 0.2%.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오골계 4%. 맞죠? 니은은요? 틀렸죠? 왜?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했잖아. 고급주택. 별장만 4% 그래야지. 일반 건축물은 0.25. 0.2%가 아니라 0.25죠. 그 다음에 비읍. 시지역의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주거지역 공장물 2배 한다 했죠? 0.5% 기간 제한 없고요. 시세 과밀 공장 신증서의 경우는 5년간 몇 배, 5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세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또 시를 보겠습니다. 거기 43번 문제. 43번. 그렇죠. 43번. 오늘은 오후에 뭐 이거 다 없으시죠? 시험 봐요? 오늘도? 안 봐? 잘 됐네요. 점심 드시고 공부하러 가시면 되겠네요. 43번. 재산세 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번.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해당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한다. 따라서 중과세 기간 내에 승계 취득한 날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뭐 한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중과세는 공장. 과밀 공장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시군 내 소재하는 토지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표하여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뭐 이렇게 고민해요? 맞잖아요. 별도는 합산이니까 합산하죠. 어떻게? 시, 군, 구세니까 시군 내.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개인별, 소유자별 합산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뭐 한다? 누진세를 적용하잖아요. 0.에서 0.4%. 3번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당해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죠? 0.1에서 0.4%.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세율이 비례와 누진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비례고 누진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뭐예요?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 별도. 종합주택. 이 3개만 누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별도, 종합, 주택. 요 3개만 누진이고 나머지 다 비례되어 있죠. 그리고 요 3개가 나중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부동산 누진이다. 되고 4번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2배 한다 했죠? 0.5% 1000분의 5. 다만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땡, 틀렸죠? 왜? 주거지역은 무조건 업종 불문이라고 했잖아요. 과밀공장이 도시형 제외다. 4번이 된 거죠. 5번 건축물은 시군 내 소재는 각각의 건축물을 과세 기준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차등 비례세를 적용한다. 그렇고 답이 4번이 틀렸다. 세율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뭐 있어요? 부가징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47번에 가면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다음 내용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죠? 1번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한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자, 얘는 틀렸는데, 자, 틀린데 골라보세요. 틀린 그림 작게 한번 해봐요. 어디? 근데 가산세 무조건 틀렸죠.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끝? 직권 등기. 아니, 직권 등기는 김정은이만 가능한 거죠. 직권 등기가 아니라 과세대장의 직권으로 등재. 등재는 장부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끝인가요? 그럼 다 됐나,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어디에 틀렸어요? 사유 발생일 아니고 과세기준이에요, 과세기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거 다 못 고르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틀린 거 못 고르면 나중에 틀린다니까요. 과세기준일 그러죠.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사유 생기면 10일 안에 신고하는데 언제로부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고 이를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고 그럼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조심해야 돼요. 사유 발생일 잘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과세 기준이 그래야 됩니다. 1번은 여러 가지 틀리네요. 1번이 정답이죠, 일단 정답은. 그죠? 2번, 재산세 납부세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다. 물납은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초과고요. 얘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물건으로 내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라. 그죠? 그래서 관할구역 안의 소재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만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하면 틀린다 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땡, 틀린다. 그럼 선박 항공기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걔는 아니다. 그랬죠?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되죠? 기간 45일. 그죠? 이렇게 되고. 4번 체납된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때는 자, 우리 중가상금은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뜻이니까 30만 원 이상인 때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얼마 지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씩 중가상금을 추가한다. 그렇죠? 그랬고 5번은 뭐 납부기한까지 안 되면 뭐네요? 일반 가상금 몇 프로? 3%. 정답은 뭐 2번, 1번이다.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물납 얘기가 나와요. 49번에 물납. 네? 자, 이 물납은 기가 조건이 순서가 나오죠. 물납. 기준금액 얼마나겠어요? 1,000만 원 초과.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 한다? 물납을 신청한다 그랬죠?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신청은 며칠 전까지 납부기한 며칠 우리가 하는 거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얘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며칠 안에 준다? 걔네가 하니까 5일이라고 했죠? 이제 뭐 이게 물리죠, 이제. 그죠? 통지는 둘 중에 하나다. 불허가냐? 허가냐? 불허가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죠? 변경 신청.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죠? 며칠 안에? 불허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시면 되고 허가받은 뭐라 했어요? 물납하라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여러분이 갖다 줘야 된다. 내가 갖다 주죠?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게 날짜이었죠. 물거 없죠? 그리고 물납 뭘 가져간다?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이 부동산 물납하시면 가격 평가를 한다 했죠. 왜?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잔돈을 거슬러 준다. 그래서 평가는 뭘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뭐 해야 한다? 시가에 나와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이때 시가는 광화 살 때 키로당 시가 그런 거 아니라겠죠? 이는 뭐라겠어?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즉 뭐?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물납하면 손해라는 거죠. 물납. 그죠? 자, 근데도 예외 있다 했죠.
6월 1일 전 6개월. 그죠? 이 기간 동안에 그 해당 물납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다. 그럼 걔를 시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공매 같은 거라 했죠. 공매 가격. 아니면 뭘 받아?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 사실상 취득가 입증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수익가액 이런 것들. 그러면 문제는 뭐다? 이것도 시가, 이것도 시가인데 이런 식으로 시가로 부르는 게 2개 이상 있으면 어느 걸? 빠른 게 어느 게 빠른 게요? 언제 빠르고? 뭐 빠른 1월이요? 빠른 1월이요? 빠른 8호야?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그럼 얘가 만약에 4월 달이고 얘가 5월 달이다. 그러면 어느 거? 빠르다겠다. 4월 달 그러면 안 돼요. 생일 따듯이 나는 4월이야. 너는 5월 이러면 안 되고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 그죠? 요거. 그죠? 이걸로 간다. 이게 뭐 다 얘기입니다. 물납 얘기는. 그죠? 49번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틀린 것. 1번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허가받아 적용한다 그랬고 2번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고 3번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 가액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버 시가인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면 또 시가 표준액이다 그러죠. 근데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같은 말이고 4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사실상 취득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죠? 5번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높은 가액이 아니라 가까운 거라.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거. 빠른 아니고 가까운 거. 이렇게 빠른 거를 이렇게 그죠?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뭐든지 천천히 여유를 가져야지. 맘만 급하면 안 되죠. 그죠? 밥도 천천히 먹어야 살이 안 찌는겨. 급하게 먹는 게 솔직히죠. 이미 이제 그만 먹으려고 하면 배 이빨 먹은 거죠. 이미 그죠?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야 돼. 한 30분 걸려서 먹어야 돼. 저도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먹었는데 제가 1등이에요. 나는 정말 천천히 먹어요. 막 군뱅이 굴러가서 천천히 먹었는데 난 다 먹었어. 그 다음 되면 아직도 먹고 있어. 이해가 안 가요. 밥을 어떻게 천천히 먹을 수 있는지. 옛날에 친구 동생 하나가 밥 먹으면 식구들 다 밥 먹고 걔는 거짓말 하다가 1시간을 먹나 봐요. 1시간. 식구들 받고 밥상머리 쳤는데 걔만 혼자 먹고 있어. 동생님이. 근데 걔가 되게 건강해요. 밥을 천천히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볼 때 밥 먹으면서 얘는 소화를 시키는 것 같아. 1시간을 뭐 앉아가지고, 야, 진짜 깎아보죠. 근데 그놈이 되게 걔가 제일 튼튼해요. 막내인데, 막 등치도 이렇고. 그게 좋긴 한데, 1시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밥을 1시간 동안 어떻게 먹어? 10분 먹으면 반이 먹는 거야. 10분 먹으면. 그래서 나가서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밥 먹는 시간 5분, 1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가서 점심 먹으러 나가면 10분 안에 다 끝나요. 10분 안에. 먹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려. 빨리 먹으면 5분에도 먹고. 그죠? 나머지 기다리는 시간이죠. 자, 분납은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 분납할 때 그 분납이 기준이 있잖아요. 500초가 45일. 근데 최근에 문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게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 요거까지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53번에 가면 그 분납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재산세 납부세액 아래와 같을 경우 재산세 분납 기간 내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설명 안 하고. 자, 갑은 900만 원이 나왔대. 그럼 얘가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다? 400? 400? 을은? 을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근데 여러분 기억은 하시죠? 분납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 그리고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은 기억하시죠? 근데 이 문제는 확실히 못 풀죠. 자, 갑은 400, 을은 750, 병은 1,500. 그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거 외웠는데 이거 못 풀면 안 되죠.
맞다니까? 아니야, 남이 돼요. 아까 대답한 거? 아, 제 표정을 보고 눈치로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시험 볼 때 제가 없다고. 시험 볼 때 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표정 보고, 대답 한번 슬쩍 했는데 툭 던졌는데 내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아닌가? 이러면 안 돼. 효심껏 하셔야지. 시험 보러 가서 이렇게 하다가 1번 쓰려다가 감독관 쳐다봤더니 감독관이 아닌 것 같아? 그럴까요? 눈치 보면 안 된다니까. 소심껏 해야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 선생님 특징이 있거든요. 질문할 때. 대답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요? 그럼 아닌 거고. 뭐 이렇게 그걸 막 캐치해가지고 습관돼가지고 눈치 보고 잘 맞춰요. 때려 맞춰서. 근데 그걸 안 좋은 거야, 그게. 시험 볼 때는. 제가 가서 1번 그때 제가 뭐라고요? 내가 그래? 그러진 않거든요. 잘 보셔야 돼. 자, 정답 5번인데 얘가 이런 뜻이라겠잖아요. 기한이 이렇게 있는 납부 기한이 나오는데 이렇게 7월 30일 그죠? 근데 기한 지나고 며칠? 4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뜻을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얼마를?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과 금액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걸 외웠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외웠다고 해서 이 문제를 꼭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또 이걸 언급을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 말뜻이 뭐다? 이 말뜻은요. 기한 지나고 며칠? 40일. 요 기한에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을 말한다. 최대 금액. 그 얘기죠. 자, 900이 나왔다. 그럼 법정 최대 금액은 얼마를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한 지나고 45일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이라는 뜻입니다. 500 초과 금액. 1000 이하니까, 그죠? 그럼 500 내고 얘는 400을 낼 수 있다. 이 말은 300 내고 600 내고 300 된다, 안 된다? 그게 된다죠. 이게 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면 무조건 얘는 500이면 900은 500, 400을 내야지 600, 300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 질문에 만약에 재산 납부액 900인 경우에 그죠? 납부액은 600 매고 나중에 기한 지나고 40일에 3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최대 분납 금액이 900인데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분납할 수 있는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은 300이다. 그럼 틀린 거지. 왜? 최대는 400이라는 거지. 이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얘가 410.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정확하게.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잘 안 물어봤는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기억하게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1000만 원 초과되면 최대 금액은 100분의 50 이하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53번 문제 보면 값은 1000 이하니까 월수. 지금 문제가 법 분납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오른 걸 그랬잖아요. 근데 900이면 400이고 나머지 을하고 병은 둘 다 1000만 원 초과하니까 50% 이하니까 750, 3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세부담상 계산 문제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짝수만 이렇게 풀고 57번에 가면 부가징수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어떻게 한다? 보통 징수한다. 당연한 얘기고. 2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징수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야 된다.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그리고 3번은 과표가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똑같다 했잖아요. 세율만 틀리고 다 같다. 그치?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국가 등은 걔네가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가산금,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가 신탁을 했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위탁자라고 그러고 얘를 수탁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수탁자. 이 상태에서 얘가 A,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얘한테 신탁을 해서 현재 명의가 누구 앞으로? A, B, 수탁자 앞으로 돼 있다.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겠어요? 얘가 납세의무자죠. 신탁재산은. 그죠? 근데 얘가 재산세를 체납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A 부동산에 체납을 했어. 그러면 이 체납된 A 부동산을 압류하겠죠. 얘는 상관없잖아요. 왜? 이것만 체납한 거니까. 그럼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따따로. 근데 신탁재산의 경우는 그 신탁에 속한 재산에 그 체납된 재산 말고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있죠. 그럼 뭐 한다? 이것도 얘랑 연관돼서 같이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었죠. 근데 거기 보시면 5번 다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있으면 얘도 같이 압류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네요. 실제적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번이 틀린 거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 부가진수니까 뭐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슉 넘어가시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 들어가서 65번 문제부터 65번. 거기도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얘기네요. 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납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납할 때 500에 400이다 그러면 그죠? 고지서는 900짜리 한 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얼마 분납할 거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 600 내고 300 분납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고지서를 2장으로 수정고지 해줘야죠. 그럼 이건 납기대 내고 요건 기간을 45일로 해서 만들어 주겠죠. 그래야지 이걸 갖고 있다 된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그죠? 그 얘기죠. 1번. 2번. 재산세 부가세로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지방교육세 20% 나오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 땡. 틀렸죠? 이게 혹시나 이렇게 나올 여지도 있어요. 요즘에 문제 수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재산세가 나와요. 100만 원.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건축물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에 해당이 되시면 같이 나오는데 얘가 세금은 따로 계산해요. 20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럼 재산세 100만 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20만 원. 근데 법은 어떻게 돼 있다? 얘가 부과 대상이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합해서 얼마? 120만 원을 뭘로?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재산세는 아닌데 부과 대상이 되면 세금은 따로 계산하고 낼 때는 두 개 합해서 뭐 재산세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총론 배울 때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물납. 그게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지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나왔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된다. 왜? 지문이 그렇게 됐다니까? 따로 계산해서 낼 때는 이 두 개를 합해서 뭐?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묶어서 뭐라 한다는 거요? 두 개 합해서 얘를 뭐라 한다? 재산세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재산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물납이 된다. 그래서 실제 총론의 시험에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했고 재산세가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문제는 물납이 될 때, 종부세 물납이 될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밑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놨어요.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두 개였어요. 종부세하고 얘하고. 이 골 때리는 거죠, 문제가. 이거는 조문은 맞는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부가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내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얘는 아니라는 거지. 왜? 얘는 원래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재산세 여기다만 20%에서 2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 할 때는 항상 뭐가 나와요? 얘처럼 나와요. 뭐라고? 가로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제외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 제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걔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처럼 포함 그러면 틀린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틀린 거죠. 포함이 틀렸어. 제외 그래야 돼. 3번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변동사항을 과세 기준으로 10일이나 신고. 자, 이거 우리 조심하라겠죠?
자, 상속이 됐어. 근데 뭣도 안 해?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시효도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 근데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겠죠. 둘 다 안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등기를 하면 얘가 되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되고 둘 다 안 하면 주된 상속자예요. 그럼 이때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럼 뭘 하면 돼?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내겠죠. 이때 그럼 신고는 누가 한다? 아쉬운 사람이 한다. 여기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등기 안 됐어. 신고까지 안 하면 누가 내? 주된 상속자가 되죠. 그럼 신고는 누가 해?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며칠 안에? 10일 안에.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그거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지금 그 3번은 뭐예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 후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되죠. 누가? 주된 상속자가 변동사항을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징수 없어. 하지만 신고는 누가 해? 주된 상속자가 한다. 4번 시군 내 소재하는 토지를 과세 기준을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과 별도 구분하는데 종합과 별도는 어떻게 한다?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는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세 누진은 3개밖에 없다. 별도 종합, 주택.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비례세로 갑니다. 맞는 얘기고. 5번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며 지방세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뭐다? 재산세이다. 따라서 병기세목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재산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물납할 수 없다. 많이 나오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죠? 부가세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뒤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69번. 이게 지금 여러분 문제 되게 많이 푸는 것 같지만 많이 안 풀어요. 왜? 건성으로 넘어가가지고 실제 문제는 많지 않아요. 이게 내용이.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죠. 이게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양도세까지 홀수분은 끝내야, 그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총론부터 가니까 이게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체감할 때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왜? 막 휙 넘어가니까. 아까 취득세 시작했는데 재산시즌 다 끝나가죠. 근데 아직도 시간은 보니까 15분 더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뭔 얘기야. 아, 종부세 하겠지? 할 거예요. 앞에 조금. 그죠? 그러니까 아직 밥때 안 됐어. 밥때 안 됐어. 난 배고파서 빈혈 일어나. 빈혈 일어나고 그래. 아침은 조금 먹었더니. 그죠? 그럼 뭐해? 점심도 이빨 먹고 또 막 간식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이빨 먹고 시청 없는 거지. 졸리고. 거기다 금상첨, 잠까지 자면 금상첨합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방법은 간단해요. 먹고 자면 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 사람 무조건 쪄. 근데 실질적으로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몸무게가 내려가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전진만 있는 거지. 전진, 행복, 그죠? 아니면 전진, 이런 거죠. 69번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은 2017년 6월 5일 거주자 을로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도분 갑의 재산세에 대해 설명하고 틀린 것은? 그러니까 6월 5일에 취득했다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2017년 6월 1일에 성립하면 맞죠?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매수자인 갑이 된다. 틀렸죠? 왜? 이거 6월 5일에 샀잖아. 그럼 6월 1일까지는 매수, 6월 1일 지나면 매도가 내야 되죠. 근데 얘는 매수자 갑이다.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정답이고 2번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 가입 곱한 금액을 과표하여 초과 준시를 적용한다. 왜? 주택이니까 과표는 뭐다? 공정시장 가입을 몇 프로? 60%. 그죠? 그랬고 3번 해당 주택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군수는 부가 징수할 세계 2분의 1은 7월 달에 2분의 1을 7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요. 납기기 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맞나요? 그쵸? 원칙이 2분의 1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는데 그건 예외 규정이죠. 10만 원 이하일 때만. 원칙은 뭐예요? 2분의 1씩. 그죠?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면 아예 그렇게 나와요. 지금 나올 때. 10만 원을 초과함. 가로치고 해버려요. 아예. 왜? 아예 이의시정 못하게. 그죠? 3번. 그렇고 4번은 해당 주택에 재산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죠. 그리고 납부세액 500 초과하면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분납할 수 있고
5번 해당 주택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거쳐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도시지역분 재산세예요. 근데 걔는 세율이 0.14%를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어디다 합산해서 재산세 합해가지고 뭐라고 나온다? 재산세액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재산세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많이 풀었죠. 그렇죠? 목적세는 풀 거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렇죠? 자, 종부세 몇 개만 풀겠습니다. 자, 종부세도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얘도 그러니까 등록세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가중치를 잘 둬라. 그죠? 그러니까 등록세하고 종부세는 그냥 수업 시간에 풀고 뭐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고 하는 걸로 하고 말해야지 뭐 시간 내가지고 얘 문제를 따로 풀고 그러면 안 돼. 그럴 자격이 안 된다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게 우선입니다. 종부세 문제 몇 개만 풀게요. 1번. 종합부동산세. 다음 중 종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말도 안 되는 두 일치하죠. 6월 1일. 틀렸고. 2번. 상가, 공장, 건축물 등의 일반 건축물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물 종부세 안 내요. 별도 종합. 건축물 안 낸다겠죠? 별도 종합주택. 3번. 종부세는 분납과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땡. 뭔 안 돼? 물납 안 되고 분납만 된다겠죠? 4번. 종부세는 전국의 토지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 맞죠? 4번 정답이네요. 5번은 왜 틀렸어요? 종부세 원칙이 신고 납부가 아니라 정부 부가가세제도예요. 뭐가 나와? 고지서가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문제가 얘처럼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종합부동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왜? 그럼 걔가 원칙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 예외라는 건 잘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3번은요. 다음 중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죠. 자, 일반 임야. 네, 안 네요? 분리과세 임야. 이게 일반 임야는 지금 토지는 뭐 별도하고 종합만 되죠. 종합만. 그죠?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죠. 일반 임야라 그러면 얘는 분리배도 종합 중에 뭘까요? 분리? 이게 지금이 사실 이 문제 지금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좀 골 때리는데 임야는 분리과세가 다 임야가 분리과세가 아니에요. 원래 임야는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분리과세는 뭐예요? 그런 거죠. 내가 뭐 그 임야가 어디에 뭐가 지정됐다 했을 때 머리가 띵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뭐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적도구역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정된 그런 지역이 있을 때 분리과세죠. 원칙은 뭘로 가? 종합으로. 그러니까 1번이 그런데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 건 없는데 그죠? 기억은 그래서 종합이다 보시면 되고. 니은은 현재 골프장용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에 해당 상황이고요. 디귿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이면 종부세 내나요? 6억 초과되면 종부세 내죠. 주택은요. 근데 얘가 12억이야.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왜? 지분이 동일한데 부부 공동명의야. 그럼 얘는 세법 어떻게 한다? 50%씩 나눠야 되죠. 6억, 6억이니까 둘 다 안 내죠. 해당 사항 없고. 리을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대표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네요. 그죠? 그리고 공장용 건축물 안 내고. 가정 어린이집. 이거는 뭐라 했어? 합산 배제 주택이죠. 주택은 종부세 다 내는 거 아니라 했죠. 김기사, 임기사,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그리고 뭐 미분양 주택, 그리고 그리고 문화재 주택 등은 합산 제외됩니다. 걔는 종부세 안 낸다겠죠. 자, 별장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별장은 종부세가 안 냅니다. 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 그러니까 비용은 아니고 고급주택. 얘죠. 주택이니까. 그렇죠? 이응. 임대주택법 규정의 임대주택. 얘는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 2번이다.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오면 뭐 힘들죠. 이러면 분리별도 구분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별도하고 종합만 보다 되고 분리는 종부세 안 낸다는 거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비슷한 얘기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가시냐면 희익 가서 저 뒤로 가서 168페이지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그 11문제 거기까지만 풀게요. 거기까지 풀고. 자, 다음 중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 6억을 초과하는 데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자, 우리가 별도 합산은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종합은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주택은 6억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 있죠. 얘는 틀렸어요. 왜요? 세대별 합산 틀린 거예요. 세대별 합산. 납세 의무자는 그냥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얘는 절대로 세대별 합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1번이 그리 틀린 거네. 세대별 아니고 개인별 한다. 2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표는 과세 표준은 이제 뭐예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면 안 된다겠죠? 얘는 뒤에 뭐가 나와 있나?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때 비율은 얼마다? 전부 다 80%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주택은 뭐 60이다 그러면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재산세 얘기고.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예외 없이 얼마? 80입니다. 80. 그죠? 어쨌든 결국은 공정시장이 꼭 나와야 된다. 그죠?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별도 종합 전부 다 80억, 5억, 6억을 공제하고 셋 다 뒤에 뭘 곱해? 공정시장 가입비는 셋 다 80%다. 3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에 이렇게 해서 초과 누진세를 곱한다. 세율 외울 거 없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뭐 그 개념만 보시면 되고 쓸데없이 세율 같은 거 외울 거 없습니다. 4번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게 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억 주택인데 10억짜리가 있어요. 주택. 그러면 얘가 과표가 10억이면 재산세 내겠죠. 전부 다. 그리고 얘는 뭣도 내? 종부세 내겠죠. 6억 초과되는 이 부분은 뭣도 내고 종부세를 내겠죠. 그럼 6억 초과된 이 구간은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이중과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중과세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부세 계산하고 나서 이 초과돼서 중복되는 부분에 재산세는 빼고 나머지만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얘만 그런 건 아니겠죠. 토지도 별도도 80억 초과되고 종합 5억 초과되는 구간은 중복되겠죠. 그럼 걔는 뭐 한다? 공제해주겠다. 4번이 그 얘기예요. 주택분 과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한다. 그죠? 그리고 3번, 5번은 뭐예요? 세부담 상한. 자, 이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입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100분의 50. 나중에 우리가 아까 재산세는 안 했는데 재산세도 100분의 150이거든요. 근데 거긴 예외에 있어요. 주택은 뭐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130인데 그거는 재산세만 해당돼요. 뜬금없이 또 종부세는 100분의 150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3억인 경우 100분의 105다. 그럼 맞았다. 그러면 안 되고. 이 예외 없어. 왜?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무조건 얼마? 100분의 1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느낌의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는 거 힘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별로 안 풀었는데 문제 사실 푸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9번 문제부터. 하긴 뭐 주구장창 문제 풀어대니까 지겹기도 할 거예요. 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그제 문제 푸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열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